한번 인사라도 한번. 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박상우라고 합니다. 예, 박상우 기자. 네, 박상우 기자 새롭게 또 우리가 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 인사를 드렸고요. 자, 우동균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저희도 오늘 이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 지금 소위 말해서 엠바고라고 하죠. 이 언론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본 내용이 공표되기 전에 서로 이제 어떻게 이때까지는 서로 발표하지 말자라고 했던 그런 엠바고 조치를 저희도 접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주변을 통해서 사실을 알게 됐는데 결국 오늘 오후 2시에 이 브리핑을 통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이제 전 장관인가요? 하여튼 조국이 장관직을 물러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저희가 그 관련된 입장문도 저희가 미리 받아봤는데요. 한번 간략하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이겁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을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 저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라면서 마무리를 이제 맺는데요. 야, 참 입장문도 뻔뻔스럽긴 합니다. 지금 죄송하다, 청년들께 미안하다 이런 말은 하지만은 그런 와중에도 계속 검찰개혁, 지금 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즉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윤리적이라든가 어떻게 시대에 어떤 뒷받침이 못 되는 그런 듯한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요. 착각을 한 게 그동안 이 조국을 수호했던 집단들이 말했던 그 검찰개혁이라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의 검찰개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이다 뭐다 하면서 뭔가 검찰에 대해서 뭔가 좀 견제의 메시지는 계속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정권에 더 이상 부담을 줘서 안 되겠구나. 지금 본인이 이 자리를 더 버텼다가는 정말 이 정권이 다 함께 몰락하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이 지금 팽배한 가운데 결국 조국이 오후 2시에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저희 신한수도 역시 1시 한 40 몇 분쯤부터 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접하고 나서 좀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여러 정황상 이미 속보가 또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국 참 2달 만에 국민들의 지탄을 그렇게 받고 2달 만에 이렇게 물러나게 되었네요. 예, 자,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검찰개혁이 필생의 사명이었다. 오랫동안 고민했다. 이 표면적인 내용인데요. 좀 어처구니가 없지요, 사실은.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최근에 검찰이 조국 수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정경심 등 그 가족들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허리가 아픈 것도 아니었고요. 거짓말이었고요. 예, 멀쩡했습니다. 또 정경심도 마찬가지로 15년 전에 머리가 다쳐서 굉장히 아프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것도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보통 2번 정도면 끝날 정경심 소환조사가 지금 벌써 오늘까지 5번째 조사를 하고요. 그 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총 조사 내용이 5시간뿐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시간 끌기를 다 검찰이 용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족들이 모두 있었고요. 변호인단이 다 있었고요. 11시간 동안 실제로 압수수색한 거는 2-3시간뿐이 되지 않고 나머지는 정경심의 항의뿐이 듣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운운하는 발언들이야말로 조국이 표면적으로 자기가 이제 빠져나오기 위한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여론이 약화됐기 때문에 조국이 사퇴한 것이 아닌가. 오늘 여론조사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예, 리얼미터가 41.5%가 나왔고요. 반대가 거의 60% 가까이 나왔습니다. 41.5%라는 것은 문재인이 대선에서 득표했던 바로 41.1%보다 0.34%더 높은 건데요. 이 정도면요. 리얼미터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이미 41%가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사실
비공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도 30%가 나왔었고 한국리서치에서도 32% 정도가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마지막에 믿었던 리얼미터가 41% 나왔다는 것은 이제 30%가 사실상 깨졌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30%라면은요 이미 국정 동력을 문재인 정부가 상실한 상황입니다. 일단 40%가 깨졌을 때는 국정 동력을 상실을 하고요. 35%가 깨졌을 때는 회복이 불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여러 정황상 이미 35%가 깨진 것 같고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이해찬이 맨 처음 달려가서 이거는 굉장히 심상치 않다. 이해찬 정도 되면 정치 한 8단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찬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심상치가 않으니 조국에 대해서 잘라라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김정숙 아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한 지금껏 분명히 조국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끌고 오면서 또 나름대로 관제 데모를 사실 서초동에서 함으로써 여론을 반전을 노렸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반전도 상관이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발 다 묶인 상황이고 이대로 가면 레임덕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임기도 채울 수 없다라는 위기감이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매번 내년 총선 4월에 심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요. 지금 상황에 따르면은 내년 총선 4월까지 정권이 갈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없고 또다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민심들이 분연이 일어나는 광화문에서 분연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내란 선동죄로 최성이라든지 민주당 이해식이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얘기한 내란 선동죄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내란 선동죄라는 것이 결국에는 정권에 대한 탄핵 문제 내지는 정권 자체가 내란 외환 문제가 걸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픈 곳을 찔렸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조국을 이제 사퇴시키는 거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상처뿐인 사퇴, 더 이상은 민심이 돌아올 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1일 뉴스에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대한 언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짜 미터다, 조작 미터다라고 비판을 했던 그 리얼미터에서 41%대의 여론조사 나왔다. 사실 이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을 가지고 아주 악용을 많이 했습니다. 집권 초반에 어땠습니까? 지지율이 80%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힘을 믿고 그 당시에 집권 초기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인물들이 그렇게 낙마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 나올 때 뭐라고 했냐? 청문회는 참고용이다. 그 말이 나왔던 반로에는 80%가 넘는 문재인 지지율, 여기에 대한 그 오만방자한 그런 사고방식이 결국 기저에 깔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2년밖에 안 지나서 2년 반 만에 지금 이제 40% 이하로 떨어지는, 지금 그 어떤 정권보다도 지지율의 하락 속도가 아주 초고속으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배경이 바로 조국이 있었다는 건데요. 자, 오늘 앞서 우리 홍채기 부장께서 언급하셨지만 긍정이 41.4, 부정이 56.1로 거의 15% 차이가 벌어졌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게요. 이 정권 아직 절반 안 지났습니다. 아직 반도 안 지난 정권에서 지지율이 40% 아래로 이제 떨어지려는 그런